자, 이제 확률과 통계 마지막 단어인 통계적 추정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 거고, 자, 다행히 전 교육과정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드러냈기 때문에, 얘네는 되게 컸는데 많이 덜어냈기 때문에 뭐 유형으로 보면 한 15개 정도.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주된 내용은 크게 메인 주제는 2가지다. 자, 그래서 이런 통계적 추정에서 우리가 무엇들을 하기 위해서는 용어들을 니네가 정확하게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 2가지야. 첫 번째는 용어를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걸 할 거야. 첫 번째, 자, 우리가 조사를 할 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 만약에 그냥 그거야. 송파구에 이번에 예비 고이 되는 이과 학생들의 키가 사실은 좀 궁금해서 전혀 좀 생뚱맞은 정보긴 하지만, 근데 진짜로 송파구에 있는 2학년 전체를 내가 조사를 하면 이게 많이 들어요. 알바도 써야 되지? 키 물어보면 키 얼마야? 안 알려줘? 그럼 내가 물티슈 하나 줄게? 그럼 뭔가 돈을 써야 되니까 전수조사하면 좋긴 좋은데 사실은 이거는 그 대상에 따라 불가능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어떤 조사를 할 때 실제로 이 단을 사는 건 뭐냐면 표본 조사라는 걸 합니다. 자, 전체의 일부를 조사하여 걔네들의 특징을 가지고 전체 집단의 성질을 추정하는 방법을 우리는 표본 조사라고 얘기를 한다. 어차피 근데 이걸 안 하니까 그냥 이런 용어가 있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 자, 이제부터는 중요한 용어예요. 자, 모집단. 저 모는요, 엄마예요, 엄마. 내가 실제로 조사하고 싶은 모집단이라는 건 뭐냐면, 자, 표본 조사에서 조사하고 싶은 전체 집합이자 접체 집단을요, 우린 뭐라 한다?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집단. 예를 들어 송파구에 있는 2학년 이과 학생들. 자, 근데 내가 그 중에서 조사하기 위하여 뽑은 일부. 자, 영어로 샘플이라고요. 한국말로 표본이라 합니다. 자, 표본이라고 하는 개념은 모집단의 부분 집합. 내가 조사하기 위해서 뽑은 요놈들을 뭐로 하냐? 표본. 그래서 표본의 크기는, 자, 뽑은 표본에 포함된 원소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 그래서 모집단, 표본 크기, 요 3가지 내용들은 니네가 미리 쳐두시고 그 용어를 정확하게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야,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임의 추출을 하는 건 뭐냐면 랜덤 추출이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송파구 2학년 애들의 수학 성적을 조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구주입에서 애들 뽑으면 좀 수학 성적이 잘 나오겠죠? 그지 않을까? 그냥 바람이? 그럴 텐데. 자, 근데 만약에 랜덤하게 뽑지 않고 이렇게 비미 추출을 하지 않으면 그 자료의 통계적인 자료의 어떤 가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뽑을 때는 항상 랜덤하게, 자, 모집단에 속하는 대상을 같은 확률로 추출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굳이 용어로는 니네가 적어둘 필요는 없겠다. 자, 근데 또 2가지 대비되는 개념이 나와요. 자,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이 뭐냐면, 보건 추출은 걔를 다시 집어넣고 또 뽑는 방법. 네, 비보건 추출은 동시에 뽑는 것처럼 한 개의 자료를 추출한 다음에 돌려놓지 않고 그 다음 2번째 원소, 3번째 원소를 선택하는 이런 방법들을 비보건 추출한다. 이것도 그냥 용어 정도로만 기억하셔도 되는데, 요 3가지의 모집단, 조사하고 싶은 대상, 자, 표본, 그 중에 내가 뽑은 애들, 표본의 크기, 뽑은 표본의 원소 개수를 바로 표본의 크기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 요 정도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이죠. 자, 이제 시작할게. 자, 이제 중요한 몇 가지 용어인데, 자, 내가 조사하고 싶은 이 대상들, 얘네들의 변수를 내가 뭐라고 할 거냐면 X라고 하는 변수를 할 텐데, 뭐 성적이 될 수도 있고 키가 될 수도 있고 뭐 몸무게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조사하고 싶은 모 집단의 변수를 X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럼 얘네들의 평균이 있을 거고요, 얘네들의 분산이 있을 거고요, 얘네들의 표준 편차가 있을 거야. 근데 표본과 구별하기 위해서 모 집단의 평균을 모평균, 모 집단의 분산을 모분산, 모 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표준 편차다라고 이렇게 용어로 정의를 한다. 자, 그래서 모집단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 X라 했을 때 X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이것을 기호로 M 시그마 제곱 시그마. 요건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거랑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요거만 했던 거야. 그 대상 전체를 조사를 했었죠. 자, 이제 중요한 건, 자, 표본 평균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할게요. 자, 중요한 첫 번째. 자, 표본 평균은 뭐냐면,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 N개의 샘플을 채취를 해서 첫 번째 원소를 X1, 두 번째 원소를 X2, 세 번째 원소를 X3라 해서, 자, 이렇게 N개의 원소인 XN까지 N개의 원소를 뽑았는데, 자, 저렇게 써놓으면 헷갈리니까 풀어 써볼게.
표본 평균. 한국말로 읽을 때는 표본 평균. 얘를 읽을 때는 X바라고 읽어요. X바. X바. X바라고 읽어요. X바. 막대기. 그거 뭐야 그거 그 켤레복수수 표시하던 것처럼 위에다 막대기. 자, X바라고 얘기하는데 얘의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뽑은 N개의 원소의 평균. 쉽게 말해 모두를 더한 놈을 N으로 나눈. 자, 얘를 바로 표본 평균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시 한번. 자, 이 모집단의 성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서 랜덤하게 뽑은 N명, 그놈들을 다 더해서 그 개수인 N개로 나눈 얘를 표본 평균, 기호로는 X바라고 이렇게 정의한다. 오케이? 모집단의 평균하고는 구별이 되겠죠? 쉽게 말해 키가 평균이 170인 집단에서 내가 5명 뽑는다고 해서 무조건 평균이 170 나옵니까? 그건 아니죠. 그때그때 다르죠. 그죠? 그래서 그 표본 평균에 대한 정의를 약속했고. 자, 그럼 표본 분산. 야, 표본 분산이 근데 잠깐 조금 조심을 좀 해주셔야 돼. 표본 분산에서 나누는 개수가 N개가 아니라는 요 부분만 조심해 주세요. 자, 근데 왜 선생님 각각의 변수와 그놈들의 평균인 표본 평균, 그럼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편차 제곱의 합을 구한 다음에 표본 개수인 N개로 나눠야 될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그 이유는 또 고등학교 때 다르지 않아요. 정의니까 그냥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되겠죠. 정의니까. 자, 그래서 N-1로 나눠서 표본 분산을 구한다라는 거. 근데 이거 거의 구한 일 없습니다. 표본 분산을 구한 일은 거의 없어요. 자, 표본 표준 편차는 당연히 방금 위에 했던 놈하고 루트 씌워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얘는 기호로 구별해서 자, 표본 평균 X바. 자, 시그마랑 구별하기 위해서 표본 분산은 S제곱. 표본 표준 편차는 S라고 하는 이런 기호를 사용하게 된다. 자, 근데 이 중에서 딱 하나 제일 중요하게 정의하자면 요거예요. 자, 표본 분산 구하는 일도 뭐 100문제 중에 한 문제도 없어요. 표본 분산 구하시오. 100문제 중에 한 문제도 없기 때문에 표본 평균의 정의를 니네가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야, 근데 저 표본 평균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올까요? 물어볼게. 평균이 170인 집단이 있었어? 근데 거기서 내가 10명을 뽑아가지고 계속 평균을 구할 건데 그 표본 평균은 그때그때 항상 같은 결과 나옵니까? 다른 결과 나옵니까? 일반적으로는 다른 결과 나오는 게 보통이겠지? 그래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 X바는요. 변수예요.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이 놈은 X바라는 놈은 뭐냐면 변수이기 때문에 변수는 무조건 뭘 갖게 되냐면 평균과 분산을 갖게 돼. 편수니까 평균과 분산을 갖겠지? 그래서 그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놈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무엇인지 확인하냐. 자, 요게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의 한 메인 주제라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그 집단에서 예를 들어 몇 개의 샘플을 뽑을지 모르겠지만 표본 평균을 구하게 되면 그 표본 평균은 매번 다른 결과들이 나오는 게 일반적일 거고 그럼 표본 평균도 일종의 변수일 거고 그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과연 어떻게 구하느냐. 뭐 결론을 얘기하면 이렇게 구하는데 자, 근데 이거는 또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증명을 따로 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예를 그냥 보여주는 정도의 수준으로 교과서에도 설명이 돼 있어요. 자, 지금부터 설명해 볼게. 자, 예를 들어 X가 될 수 있는 값들이 2나 4나 6인데 자, 그것이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로 동일한 상황. 좀 니네가 보면 너무 좀 인위적으로 좀 편한 거 아니겠지만 계산의 그냥 용이상 자, 요렇게 X라는 집단이 있었어. 그래서 이 친구의 평균 구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돼. X의 평균은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더해서 그냥 계산해보겠지만 센터인 4가 평균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분산 갑니다. 자, 분산은요. 자, 편차 제곱의 평균이기 때문에 그냥 정의대로 할게. 첫 번째 변수 제곱인 자, 첫 번째 변수의 제곱인 4에다가 곱한 거, 두 번째 변수의 제곱인 16 곱한 거, 세 번째 변수 제곱은 36 곱한 거, 그 다음에 원래 평균 제곱은 16을 빼주겠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 제곱 빼는 거 아닙니까? 분산 구하는 게. 이상열 분포에서.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얘랑 얘랑 더하면 40에 50이고, 그리고 여기다 하면 56이고, 그럼 3분의 56에서 48을 빼니까, 자, 분산 결과 얼마다? 3분의 8이 된다. 자, 요게 바로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 되겠냐? 자,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몇 개의 샘플을 뽑을 거냐면 2개의 샘플인 X1과 X2를 뽑아서 걔네들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 해서 자, 표본 평균이 무엇이 될 수 있고 자, 그것이 될 수 있는 확률들을 지금부터 계산해 보려고 해. 자, 봐봐. 내가 지금 표본의 개수가
표본의 크기가 2인 표본 두 개를 채취를 해서 생각해봐. 내가 만약에 2를 뽑고 2를 뽑잖아. 그럼 X바가 될 수 있는 값은 2가 될 수도 있고 4를 뽑고 4를 뽑잖아. 그럼 표본 평균이 4가 될 수도 있고 6을 뽑고 6을 뽑잖아. 그럼 표본 평균이 6이 될 수도 있고 근데 2를 뽑고 4를 뽑으면 평균이 3이 될 수도 있고 4를 뽑고 6을 뽑으면 평균이 5가 될 수 있는 자 X바는 그 값이 X에 비해서 다양한 것들이 가능하겠지. 자 근데 평균이 2가 나오려면 3분의 1의 확률로 2가 나오고 또 3분의 1의 확률로 2가 나와야 되니까 9분의 1의 확률로 2가 될 것이고 자 평균이 6이 되기 위해선 3분의 1의 확률로 6이 뽑히고 또 3분의 1의 확률로 6이 뽑혀야 되니까 자 9분의 1의 확률로 6이 뽑히겠죠? 자 평균이 3이 되기 위해선 2, 4가 뽑혀도 되고 4, 2가 뽑혀야 되니까 얘의 확률은 9분의 2 마찬가지로 9분의 1 자 평균이 4가 되는 방법은 4, 4, 2, 6, 6, 2 세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얘는 9분의 3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자 그래서 노가다로 2X바를 구했더니 자 딱 보면 알겠지만 4를 기준으로 딱 대칭이 되기 때문에 계산할 필요도 없이 바로 4가 평균이 돼서 모평균이 4였는데 표본 평균의 평균도 표본 평균의 기대값이자 표본 평균의 평균도 여전히 4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했다. 뭔 얘기냐? 의미상. 야, 여기 들어있는 지우개의 무게가 평균이 30g이래. 평균이. 그럼 내가 여기서 5개를 뽑아서 평균을 구하면 이 평균이 30될 확률이 제일 높지 않겠습니까? 얘네들의 평균이 원래 30인데 내가 여기서 10개를 뽑았어. 그럼 여기서 이 10개의 평균을 구하면 30이 될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겠어? 30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 원래 모평균과 동일하다. 이게 나온 거예요. 자, 내가 몇 개인가를 뽑아서 평균을 구하든 개수에 상관없이 걔네들의 평균은 아마 원래 모평균으로 기대될 수 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됐습니까? 자, 귀찮지만 분산 구해야 돼요. 분산 갑니다. 자, 내가 이 친구의 분산을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데 갈게요. 첫 번째 변수의 제곱. 자, 일단 쭉 다 계산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원래 평균 제곱인 16을 빼주셔야 돼. 자, 가볼게요. 자, 내가 지금 얘 제곱에 요거 곱하면 4. 요거 제곱 곱하면 요거 9인데 곱하면 18이고 요거 제곱하면 16인데 요거 곱하면 48이고 자, 요거 제곱하면 25인데 곱하면 50이고 요거 제곱은 36인데 곱하니까 36이니까 도와줘. 86이야. 120에 134야. 요거 하면 22니까 얼마야? 9분의 얼마입니까? 160에서 자 9분의 얼마냐면 144를 빼죠. 그럼 이 친구가 9분의 얼마다? 9분의 자 16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 9분의 16. 되나요? 아닌가? 나 계산 잘못했나? 자 근데 이상한데? 자 뭔가 좀 계산이 좀 잘 이상해 지금. 뭔가 좀 이상해졌어. 분산을 반으로 나눈 3분의 4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9분의 16 있단 말이야? 어디? 얼마야? 156. 아, 자, 다시. 덧셈 하면 156. 자, 계산을 이렇게 빨리빨리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해주시고. 자, 9분의 12. 자, 3으로 약분해 주시면 3분의 4가 돼서 자, 원래 분산의 반토막이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논리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솔직히 2개 뽑아서 반토막이 된 거거든, 사실은. 근데 너무 좀 논리적인 비약일 수가 있지만 그래서 그냥 한번 보여준 거야. 근데 이건 고등학교에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보여줄 거야. 잠깐 간단하게. 야, 봐봐. 그래서 원래 분산을 뽑은 개수. 자, 원래 분산이 3분의 8인데 2개를 뽑아서 평균을 구했으니 얘를 2로 나눈 3분의 4가 이렇게 분산이 되게 되더라. 받아주시면 돼. 자, 근데 요거를 일단 적어. 자, 적어주시고. 혹시 부모님한테 우산 갖다 달라 한 사람 있어, 혹시? 없죠? 아니, 혹시. 누가 아까 이게 우산을 들고 왔다 갔다 하길래? 누굴까? 친구일 수도 있고. 자, 근데 요거를 요렇게 설명하면 니네가 조금 약간 이해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좀 직관적으로 요것도 근데 사실은 대학교 과정에 조금 들어가는 거긴 한데 이렇게 설명해야 애들이 잘 이해하더라고. 자, 지금부터 그래서 X바라고 하는 놈의 평균과 분산이 왜 요렇게 나오게 되는지 좀 니네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다 지워야 돼. 자, 적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적어주시고.
자, 교과서에도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 과정으로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순한 요 정도의 예를 보여줄 거야. 그 선생님들도. 그거 봐라. 2개 뽑았더니 분산이 반토막 나지 않았느냐. 3개 뽑으면 3분의 1이 된다. 그래서 n개 뽑으면 n분의 1이 된다.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한번 우리가 몇 가지 재미난 성질을 이용해서 자, 직관적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자, 아직까지 좀 적는 사람 좀 있으니까 1분 줄게. 1분. 자, 1분 안에 해결해. 적고 있어. 자, 물 한 잔 마시고 왔는데 이게 마이크 수신거리가 사실 돼서 아마 이 영상 중간에 보면은 물을 꿀꺽꿀꺽 마시고 트림을 꺽 하는 영상이 소리가 아마 들릴 거예요. 옛날에 방송사고 어떤 그 생방송 중에 방송사고 어떤 사람이 급해서 화장실 갔어. 녹화 중에. 근데 이 마이크를 안 끈 거야. 그래서 그 소리와 물 내리는 소리가 이렇게 방송에 나왔던 적이 있었었죠. 욕 안 한 게 어디야, 그지? 나가서 마이크 끈 줄 알고, 오늘 좀 MC가 어쩌고저쩌고 했으면은 내가 오늘 바로 잘렸을 텐데. 자, 볼게요. 자, 지금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좀 넘어서는데, 중간에 딱 하나만 교육과정이 넘어거든? 그래서 니네가 이제 이거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자, x바의 정의는요, 이렇게 정의됐어.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땡땡땡에서 n가지 원소를 n으로 나눈 놈. 요게 이제 표본평균의 정의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대학교 가서 통계를 좀 배웠어요. 궁금해가지고 좀 배워봤거든. 자, 이 x반은 이렇게 정의되겠네. 자, n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땡땡땡땡에서 xn으로 정의가 되겠죠? x바의 정의가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변수에 n분의 1을 곱한 다음에 평균을 구하잖아? 근데 이 친구 뭐 되냐면 n분의 1 곱하기 화면 보기. 자, 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더하기 땡땡에서 이렇게 xn이 됩니다. 근데 왜 기대값이라는 게 시그마와 같다 해서 전개를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쓰는 과정 중에 니네가 조금 저걸 해도 되나? 라는 싶음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 되는데 그거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뿐이야. 이거를 니네가 다 이해했으면 고등학교 교과서 이게 철로 있겠죠. 그래서 얘를 시그마처럼 전개해서 자, 2x1 더하기 2x2 더하기 땡땡땡땡해서 자, 얘를 2xn이라고 표시해 주시고 그걸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묶어준 거거든. 근데 내가 지금 평균이 m인 집단에서 첫 번째 뽑은 원소에서 기대하는 건 m이겠죠. 평균이 m인 집단에서 두 번째 뽑은 이 원소에서 기대하는 건 m이겠죠. m이 몇 개다? m이 n개다. n분의 1 곱하기 m이 n개가 되더라. 이렇게 약분 대주시니까 역시 무평균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야. 대략적인 느낌? 야, 그럼 분산. 재탕할게. 야, 분산은 분산이고 근데 분산은 n분의 1을 곱하면 뭐가 되죠? n제곱분의 1이 됩니다. 왜 분산은 3 곱하면 9배 되는 것처럼 n제곱분의 1이고 그게 분산되고 그게 분산되고 분산되는데 자, 첫 번째 편수의 분산인 시그마 제곱 요것도 시그마 제곱 요것도 시그마 제곱인데 근데 시그마 제곱이 몇 개? n개. 그런데 앞에 뺀 수가 n제곱분의 1이니까 약분되더라도 밑에 n이 남게 돼. 이게 원래 팩트기도 해.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과정들을 사실은 고등학교에 설명할 수 없으니까 아까처럼 예를 든 건데 대략적인 느낌 알겠죠? 자, 분산을 뭘로? n으로 한번 나눠줘야 되는 거구나. 표본평균의 분산은 말이지.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이게 한 가지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요 개념 가지고 이따가 확률 구하는 문제 몇 개 나오는데 엄청 쉬워요. 또 이렇게 바꾼 다음에 표준화만 하면 끝나기 때문에 자, 요것이 바로 통계적 추정의 한 개념. 자,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개념, 메인 주제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무평균의 추정의 개념 설명할게. 자, 여기서 니네가 공식을 좀 외우셔야 되는데 저기 중간에 지금 현재 구간이 닫힌 구간이라 사실 이렇게 각진 가로로 표시되어 있는 요 식을 니네가 조금 외워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 사실은 조금 아쉬운 표현들이 있는데 신뢰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신뢰도. 자,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 자, 여기 봐봐. 내가 예를 들어 우리 12명이야. 거기 다 송파구에 있는 학교를 송파구냐 너도? 송파구? 아니야 거기? 거기 위례가 이게 3구로 이게 3개 나눠지잖아. 그러니까 위례에서 온 친구인데
송파구도 있고 저기 성남도 있고 또 어디지? 강동? 하남도 있고 그제? 하여튼간 약간 구주입에 다니는 친구를 할게. 야, 구주입에 다니는 전체 학생들의 키를 구하고 싶었어. 근데 돈이 많이 들어서 내가 뭐 했냐면 그중에 12명, 우리 여기 12명, 여기는 12명을 가지고 표본 평균을 구해봤더니 표본 평균이 173이 나왔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야. 우리 평균 구했어. 자, 173이 나오게 된 거야.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자, 구주입에 있는 예비고이는 평균이 173이에요.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 수가 없겠지. 일단 첫 번째는 키가 정확하게 173일 수는 없어. 키라는 변수는 안 하려고 준 변수이기 때문에 혹시 키가 178이다. 나 키가 177이다 혹시. 나 키가 176이다 혹시. 이 중에 175? 175. 진짜 175야? 정확해? 175.1도 아니고 2도 아니고 3도 아니고 정확히 175? 라는 키는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 커지는 게 키야. 그지? 척척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한 키를 재는 건 불가능하고 그럼 내가 173이라는 정보를 확인했지만 구주입에 다니는 애들의 키를 추정하기 위해선 어떻게 제시를 해야 되냐면 얘를 기준으로 예를 들어 3cm를 더하고 빼서 어떤 사람은 아마 니네 평균 이 안에 있지 않을까? 170하고 176 사이에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근데 예를 들어 틀리면 회사에서 잘려. 큰일 나. 그러면은 쫄리는데? 그러면은 10씩 빼고 더할까? 자, 163보다 크거나 같고 183보다 작지 않을까? 라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번엔 추정에 틀리면 죽는데. 이런 표현 좀 같지만 그럼 야 1m를 더하고 빼자. 야 니 평균이 73cm와 274. 이거는 틀릴 일이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떻게 추정을 하냐에 따라서 그 추정이 맞을 확률이 달라지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신뢰도라는 거 적으세요. 추정이 맞을 확률을 얘기하게 돼. 추정이 맞을 확률. 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란 얘기는 내가 얘를 이렇게 제시해야 그 말이 맞을 확률이 99%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제시를 해야지만이 그 말이 맞을 확률이 실제 모평균이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99%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수학적으로 쓰면 이렇게 돼. 야, 모평균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냐면은 x바 마이너스 왜 저런지 모르지만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와 x바 더하기 2.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제시해야 이 말이 맞을 확률이 0.99가 된다라는 걸 지금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내가 니네 평균이 아마 여기 안에 있지 않을까? 이게 지금 생긴 모양이 이런 거야. 1,3 이런 거야.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그 구간에 대한 표시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작거나 같다 안에 실제 모평균이 요 안에 있을 확률이 0.99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확률은 무조건 표준화를 해야 되거든. 그냥 물어볼게. x바 양변에 x바 한번 빼볼게. 왜 이렇게 되는지 지금 과정 보여주는 거야. 내가 양변에 x바를 뺄게. 그럼 가운데가 뭐가 되냐면 m 빼기 x바가 되는데 m 빼기 x바가 되는데 얘랑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얘를 뭐라 쓸 수 있냐면 x바 마이너스 m이라고 써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이해돼?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x도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중간에 부호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냐?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양변을 나눌 거야. 자, 그럼 이 친구는 자 x바 마이너스 m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마이너스 2.58보다 크거나 같고 2.58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얼마다? 0.99가 된다는 뜻인데. 자, 바로 앞에 표시 가보세요. x바의 평균 얼마였죠? x바의 평균 얼마였죠? m이었습니다. x바에 대한 표준 편차 얼마입니까? 분산이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눈 거니까 그럼 표준 편차는 뭐가 된다?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죠? 근데 가운데는 이 친구를 이제 보세요. x바에서 x바의 평균인 m을 뺐고
그 x바에 대한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식으로 나눴으니까 표준화가 되겠죠? 그 식을 거꾸로 풀어 쓴 게 바로 이 식이라 봐주시면 되는 거야. 자, 실제로 0부터 2.58까지 확률 계산해 주시면 요거 반토막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역순으로 풀어서 쓴 게 바로 이 공식이 되게 된다. 다른 건 없고 하나만 기억해 두자. 신뢰도에 따라서 곱해지는 요 수만 그때 달라지게 돼서 내가 얘를 편의상 K라고 놓고 그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게 돼요. 자, 그래서 한 가지 공식만 설명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 자,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다라고 하는 건 이거야. 내가 만약에 실내 구간을 어떻게 추정을 했냐면 아까처럼 야 10cm보다 크거나 같고 아마 30 사이에 니네 그 모평균에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 여기를 뺀 20을 실내 구간의 길이로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하면 모아서 못 빼면 되는 거야. 오른쪽 끝에 있는 여기서 얘를 빼주면 되는 거거든. 봐봐. 야, 어차피 x바 날라가고 그럼 요거의 2배가 남게 되게 되니까 내가 얘를 K라고 하면 자, 1분 안에 개념 정리 마무리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하는 모평균의 추정이라는 건 이런 거야. 내가 구한 소중한 정보인 x바를 기준으로 같은 양을 빼고 같은 양을 더해서 너의 모평균이 아마 이 안에 있지 않겠냐라고 추정을 합니다. 신뢰도에 따라 그때 뭐가 달라지냐? 여기에 있는 K값은 달라지고요. 신뢰도에 따라 그때 K값은 달라지고 자, 여기는 이 친구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이 친구의 표준 편차 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갑니다. 분산은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눴어. 그제?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눴고 그럼 거기다 루트 씌운 시그마를 루트 n으로 나눈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모평균 추정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K값에 따라 그때 신뢰도는 달라진다. 되겠냐? 자, 그래서 신뢰권의 길이는 얘에서 얘를 빼야 되거든? 그러니까 날라가요.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그래서 신뢰권의 길이 공식은 그래서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게 된다. 자, 이게 바로 마지막에 있는 신뢰 구간의 길이 공식이 되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뭐 신뢰도를 우리가 외우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자, 문제에서 그때 K값 주어지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신뢰 구간의 길이. 자, 마지막. 야, 그러면은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써. 자,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는 바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의 차이. 그래서 얘는 바로 뭐가 되냐면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 자, 양쪽 발이 아니라 자, 차이. 자, 표본 근데 이거는 뭐 공식으로 사실은 외워두는 것도 좋긴 좋은데 이따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 자, 요 내용까지만 적어줄게요.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는 자, 요렇게 식으로 계산하게 된다까지. 자, 잠깐 쉬는 시간 갖고 이제 예제 문제 풀어볼게요. 뭐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정리하고 쉬세요. 자, 통계적 추정에 관련된 이제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정리 좀 해볼게. 자, 오늘 우리가 사용한 개념에서 딱 2가지만 기억해주는 얘기죠. 자, 첫 번째 이제 x바의 정의입니다. 자, 네가 뽑은 n개의 원소들을 다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눈 요 놈을 우리가 바로 이제 표본 평균이라 해서 근데 이게 그때 뽑는 애들에 따라 표본 평균이 달라지니 이 표본 평균은 변수가 되고 그래서 표본 평균이라는 이놈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란 놈이 생기게 되는데 자, 평균은 모평균과 동일하고 분산은 원래 분산을 뽑은 개수인 n개로 나눠주시고 표준 편차는 뭐 루트 씌워주시면 되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 요게 이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개념이 돼요.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내가 뽑은 표본 평균을 기준으로 같은 양을 빼고 같은 양을 더해서 모 평균이 아마 이 사이에 있을 거라는 자, 이거 항상 맞진 않아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자, 요 말이 맞을 확률을 신뢰도로 하는데 자,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그래서 자, 여기는 변수들의 의미 자, 여기에 있는 x바는 표본 평균 내가 구한 표본 평균 내가 힘들게 돈 줘서 10명 평균 구했으니까 표본 평균 요거는 모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
자, 이 친구는 표본의 크기. 자, 표본의 크기. 자, 표본의 크기. 자, 이 친구는 신뢰도는 아니지만 신뢰도에 따라지는 상수. 뭐 신뢰 상수라고 할까요? 신뢰도에 따라 달라지는 어떠한 상수. 뭐 그때그때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그 사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뭐 로그 2나 로그 3처럼 문제에서 다 주어집니다. 요거야. 오늘 할게. 옛날엔 이거에 또 하나가 있었고 하나가 있었는데 이 두 개가 날라갔어요. 다행스럽게 교육과정 바뀌면서.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머릿속에 챙겨두고 시작할게. 자, 너무 쉽다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보세요. 자, 어떤 모집단에 평균이 100이고 이거 기호화하는 과정이 조금 중요해.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집단이 있었었는데 내가 여기서 크기가 25개. 자, 25개의 표본을 채취해서 X바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계산했다. 자, 근데 이 X바는 원래 모평균과 동일하고요. 자, VX바는 시그마 제곱을 표본의 개수인 N개로 나눠주시는 거라 자, 모평균인 100점 동일하고요. 자, 분산인 100을 표본 개수인 25개로 나눠주시니까 표본 평균의 분산은 이제 4가 되게 된다. 그래서 100과 4. 그래서 얼마? 5번이 바로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다 쉬워요. 자, 이 단원의 문제들은 다 이 정도의 수준이라 보시면 돼요. 베리 이지하죠. 아주 쉽다는 뜻입니다. 자, 분필 홀더가 또 안 보여. 씨.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 자, 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분포가 다음과 같이 주어진 상황에서 일단 이 문제가 원하는 건 여기서 뭘 했다? 크기가 4개인 표본을 추출을 했대. 네, 그럴 때 A 값과 이 X바, 표본 평균의 기대값. 야, 근데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 4개 뽑잖아? 그럼 표본 평균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은 되게 많겠지. 다양하게 되지 않겠어? 1 뽑고 1 뽑고 1 뽑고 3 뽑으면 뭐 1.75도 가능하고 막 되게 다양한 표본 평균들이 가능한데 절대로 표본 평균에 대한 표를 만들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선생님, 표본 평균의 기대값은요. 모평균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원하는 건 그냥 A 더하기 2X를 구하라는 얘기고 그럼 사실은 여기서 A, 자, 얘랑 더해서 확률인 1이 돼야 되니까 A 값은 얼마다? 6분의 1이 된다는 사실 확인했고 그럼 너는 6분의 3이고 너는 6분의 2고 너는 6분의 1이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 말고 그냥 모평균 구할 수 있거든. 자,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면 자, 6분의 3 더하기 6 더하기 5가 돼서 11의 14인 자, 3분의 8이 바로 모평균. 네, 표본 평균의 평균도 모평균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더해주신다? 3분의 8만 이렇게 더해주시면 정답이 나오겠다. 별거 없습니다. 왜? 3분의 7? 뭐가? 얘랑 하면 12. 12에 3 더하면 15. 11에 4 더하면 14. 3분의 7. 아이, 멍청이 3분의 7. 3분의 7. 그냥 넘어가 줄 수 있었을 텐데. 당첨이고. 자, 3분의 7. 이렇게. 실수는 잡아주는 게 맞죠. 자, 여기 바로 내가 원하는 정답이다. 됐나요? 결국 이 문제는 표본 평균의 개념은 하나 사용된 거지.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과 동일하다. 이 개념 하나만 사용하고 끝. 3번. 자, 2, 2, 4, 8 숫자가 적혀있는 4개의 공이 들어있어. 자, 공에 적힌 숫자를 S라 하는데 여기서 크기가 3인 표본을 복원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인 EX바와 VX바를 계산해 달라. 자, 절대로 표본 평균의 표를 만들지 마세요. 자, 모 집단에 대한 표를 완성할게. X가 2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8이 될 수도 있는데 전체 4개 중에 2가 2개가 되니까 그럼 그것이 각각 나올 확률은 4분의 2, 4분의 1, 4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괜찮겠냐? 야, 근데 내가 크기가 3개인 표본을 채취를 했기 때문에 네가 궁금한 EX바는 그냥 EX랑 똑같으니까 계산하면 되고 네가 궁금한 VX바는 VX를 표본의 개수인 3개로 나눠주면 되니까 사실은 또 X에 대한 평균 분산 구하는 문제로 또 귀결이 돼요. 전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지. 자, 평균 분산 구할 수 있어요? 평균 분산 구할 수 있어요? 자, 평균 어떻게 구하죠? 자, 4분의 자, 얘랑 곱한 4하고 얘랑 곱한 4하고 얘랑 곱한 8이니까 자, 그럼 얘랑 8, 16 나눠줘서 자, 평균이 4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됐나요? 자, 분산 갑니다. 자, 분산은요. 자, 4분의 2변수의 제곱 사이다 곱한 8 2변수의 제곱에 곱한 16 2변수의 제곱에 곱한 더하기 64까지 해서 얘랑 하면 80
근데 거기서 16인 평균 제곱 빼주시면 된다. 얘랑 얘랑 하면 60, 얘까지 하면 68. 그럼 68을 4로 나누면 얼마죠? 도와주세요. 17이죠. 17을 16 빼니까 자 원래 놈의 분산은 1이었다. 자 근데 궁금한 게 2x반은 2랑 똑같으니까 이 친구는 4가 되겠고 자 분산 1 나왔기 때문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3분의 1이 나오게 되겠고 그래서 그들을 각각 구해 주었다. 또 틀렸어? 어디가? 4분의 이거? 24가 16이랑 더하면 70, 80, 88. 야 미쳤나봐. 더 세면 안 되냐. 22. 22에서 16 빼니까 6 되고요. 자 6을 3으로 나눠주니까 얘는 얼마가 되더라? 2가 되더라. 민망합니다. 구문해야겠어요. 구문 시작하겠습니다. 지숙과 옆에 거 따라서 구문 좀 해야지. 민망하군요. 더 쌤 잡고 이렇게. 자 4번 문제 볼게. 이런 사람들이 꼭 이런 얘기가 돼. 수학은 잘하는데 산수는 잘 못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놓는데 민망하네요. 자 가겠습니다. 야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개인 표본을 채취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게. 야 나 원래 X 모집단은요 정규분포 60,10제곱을 따르는 X에서 내가 몇 개의 샘플을 채취를 했냐면 16개의 샘플을 채취해서 표본 평균을 계산을 해봤다. 자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그 집단이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면 거기서 몇 개의 원소를 선택해서 표본 평균을 구하된 그 친구들은 항상 정규분포를 따르게 돼. 엄마 집단이 모집단이 그 정규니까 거기서 내가 끄집어낸 놈들 무조건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고 실제로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놈들 중에서도 뽑다 보면 많이 뽑다 보면 정규분포가 돼. 근데 이 두 가지 개념을 섞어 생각해보면 무슨 얘기냐? 결국에 표본을 뽑으면 다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뽑은 표본 평균도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중요한 거야. 평균은 변함이 분명히 없다 했고 분산만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원래 분산 얼마죠? 원래 분산 얼마죠? 100이죠? 근데 걔를 16으로 나누겠죠? 그래서 분모 분자 4로 나눠주면 4분의 25. 그래서 2분의 5가 X바에 대한 표준 편차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구나. 다시 한번. 자, 이런 모집단에서 뽑았어. 뽑으면 평균은 변함이 없었어. 근데 분산만 이렇게 달라졌어. 오케이? 자, 그래서 궁금한 게 X바에 대한 확률이잖아. 그럼 X바의 정보를 가지고 표준을 해야지. X바에 대한 확률이니까. 그럼 60을 빼고 2분의 5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요 확률은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P. 자, 60을 빼고 2분의 5로 나누면 이 친구는 0이죠. 가운데는 표준화 되겠죠. 자, 여기서 60을 빼면 5인데 2분의 5로 나누란 얘기는 5분의 2를 곱하란 얘기니까 Z가 자 2가 될 확률. 0부터 2까지 확률이니까 정답은 바로 0.477이. 되게 쉽지? 그러니까 정규분포 할 줄 알면 여기는 그냥 거저먹는 단원이라 보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5번입니다. 자, 몇 개를 뽑았을까에 대한 얘기야. 자, 방금 했던 문제 재탕이라 보시면 되는데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30,5제곱을 따르는 이런 집단에서 크기가 이번에 N개라 몰라요. 미지수예요. 그래서 X바도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변함이 없겠지만 분산만 N분의 25의 제곱. 표준화 해주려면 루트 N분의 5로 나눠주셔야 돼요. 루트 N분의 5로 나눠주셔야 돼. 주의해 주시고. 자, 그런데 X바에 대한 확률. 야, 그러면 30 빼고 루트 N분의 5로 나눠준다는 얘기는 확률 변수에서 30을 빼고 루트 N분의 5로 나눈다는 얘기는 5분의 루트 N을 곱하는 개념이라 봐주시면 돼요. 루트 N분의 5로 나누겠다. 그럼 역수인 5분의 루트 N을 곱하겠다. 그럼 저 친구 가운데가 표준화가 되겠죠? 그럼 오른쪽은 30을 빼서 1 남았는데 또 얘를 곱해주니까 5분의 루트 N이 될 것이고 그럼 왼쪽 또 마이너스 5분의 루트 N이 될 것인데 자, 요거에 대한 확률이 얼마가 나왔다? 0.9542가 나왔다. 자, Z는 우함수기 때문에 내가 얘를 0으로 바꿔주면서 얘를 밖으로 2배를 빼도 되고 그럼 양변 2로 나눠주시면 0.4772가 되니까 얘가 바로 여기 있는 숫자인 뭐가 된다? 바로 얘가
2가 돼주셔야 된다. 자, 루트 n이 10이 되게 되고 그래서 n값은 얼마? 100이 정답이 된다. 라고 이렇게 봐줄 수가 있어요. 공식만 잘 기억해 두시면 돼. 자, 분산 달라진다. 평균 변화 없는데 분산은 달라지게 된다. 이것만 좀 기억해 두시고 6번 바로 갑니다. 자, 어느 우유 회사에 출고하는 우유 한 팩의 용량이 평균 200의 표준 면적 PB인 정균포를 따르게 되는데 대형 마트에서 이 회사의 우유를 9개를 묶음 판매를 한대요. 근데 9개 우유팩의 용량의 평균이 204보다 클 확률을 구해달라. 자, 우리가 이게 사실은 야, 묶잖아? 그럼 분산이 그만큼 작아지게 되고 애들이 많이 평균에 모이게 되니까 그만큼 분량률이 적어지게 돼. 그냥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들어봐. 평균 똑같은데 많이 묶잖아. 그럼 표준 편차 작아지잖아. 그럼 걔네들이 명쾌하게 많이 모이게 되잖아. 그럼 그만큼 저렇게 막 이상하게 막 멀리 떨어진 불량품들이 나올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만약에 코스트코 같은 데서 보면 막 우유 한 20개씩 묶어 팔지 않습니까? 노트북 아니 막 뭐 스케치북 막 한 30개씩 묶어 팔잖아. 그러면 그거는 거의 불량률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사실은 묶음 판매하는 이유 중에 그런 부분도 사실 있어요. 이거 뭐 수학을 좀 아는 사람들은 좀 이해를 하는데 그냥 여러 개 팔면 어우 1+1인가 보다 하고 그냥 막 참 좋아서 하는데 다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사실 숨겨져 있는 것이다. 자, 갑니다. 야, 원래 우유 용량 X가 정규 분포 200,12제곱을 따랐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무용량이 204보다 커가지고 우유팩이 터지면 물린 생기잖아? 근데 그럴 확률이 꽤 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짓을 했냐면 내가 걔를 9개씩 묶어가지고 묶음 판매를 해요. 그러면 그놈들의 표본 평균은 변함없는 200인데 자, 원래 무산 144인데요. 9로 나눠주니까 얼마 됩니까? 16되고 자, 4제곱이 어우, 표준 편차가 훨씬 더 작아졌죠? 그래서 궁금한 건 그 놈의 평균인 X바가 X가 아니라 X바가 자, 204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들을 계산해달라. 자, 200 빼고 4로 나누면 1이죠. 뭐 계속 잉여 쓰면 문제입니다. 자, Z가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됐나요? 자, 0.5에서 요거 제거해 주시면 0.1587이 정답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7번 갑니다. 자, 이제 힘 안 빼고 얘기할게. 야, 어느 고등학교 힘 빼고 얘기할게. 힘을 안 빼면 힘들죠. 야, 어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하루 수면 평균 시간이 300분 5시간? 오, 표준 편차 30분인 정균포를 따르는데 이 학교 학생 중에 뽑았는데 25명의 하루 평균 수면의 평균이 이 사이에 있을 확률. 야, 이거 또 잉여스러운 거야? 야, 얘네들의 수면 시간을 X라고 잡으면 X는 평균 분포 300,30제곱을 따른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근데 거기서 내가 몇 명을 뽑았냐면 25명을 뽑았고 표본 평균을 조사하지 평균은 300으로 변함이 없는데 분산만 달라지죠. 자꾸 딱붙이다 그냥. 분산만 달라진다. 야, 원래 분산 900인데 내가 얘를 25로 나누면 이거 얼마예요? 4에 36. 그래서 6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X반은 표준 편차가 작아지게 되더라. 그런데 근데 같은 문제가 너무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 거야. 표본 평균이 291분 이상 312분 이하일 확률을 구하고 싶고 그럼 300을 빼고 6으로 나눠돼요. 300 빼고 6으로 나누면 2죠. 표준화가 되었습니다. 300 빼요. 마이너스 9. 6으로 나눠요. 마이너스 1.5. 저 절대값이 마이너스 1.5와 이 사이에 있을 확률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자, 재미없죠? 8번 갑니다. 이제 그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 거야. 그치? 같은 문제가 좀 계속 반복이 돼서. 야, 어느 대학 시험에서 응시자의 득점은 평균 400에 표준 편차 80인 정균포를 따르는데 이 중에 내가 64명을 뽑아가지고 그 표본 평균이 K를 넘을 확률이 이렇게 0.1587이 나왔대요. 야, 갈게. 그냥 이번엔 바로 X바를 한번 가볼까? X바는 정균포를 따르게 되겠지? 모평균이 400이었으니까 나도 400 되겠지? 원래 분산이 80의 제곱 6400이었는데 내가 여기서 몇 명을 뽑냐면 64명을 뽑았기 때문에 이제 분산이 얼마가 됐다? 100이 돼서 자 10제곱인 그럼 X반은 이러한 정규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거치지도 않고 바로 왔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 확률을 표준화를 해주면 자 P 표준화 되겠지? 자 K에서 평균인 400을 빼고 표준 편차인 10으로 나눈 요놈의 확률이 0.1587. 자, 얘보다 클 확률이 0.5다 작으니까 얘 양수다 음수다?
얘 양수다 음수다. 자, 얘보다 클 확률이 0.5를 못 넘는다는 얘기는 요 놈이 오른쪽에 있고, 그럼 얘보다 클 확률이 0.1587. 자, 요거 확률은 0.3413. 자, 0.3413이 되기 위한 이 값은 얼마다? 1이 되게 된다. 요게 바로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요것이 1이다. 끝났어요. 410. 8번이었습니다. 정규분포의 그냥 아류라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어떤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의 수명은 평균이 1640시간의 표준편차 400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데, 이 공장에서 생산한 전구 중에 n개를 택해서 표본 평균을 x바라 하자. 그 얘도 바로 x바로 한번 가볼까요? 선생님,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르겠죠. 원래 모평균이 1640시간이니까 나도 1640시간일 것이고, 분산이 원래 표준 편차가 400이었기 때문에 요런 분포였는데, 걔를 내가 지금 현재 n개 표현을 채취했으니까, 자, x바는 바로 요러한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괜찮겠지? 자, 근데 표준을 하겠지? 근데 이 문제는 좀 틀리다. 야, 이게 0.9가 되는 게 아니라 0.9 이상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돼. 부등식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처음 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선생님, 쟤를 표준화 할게요. 왼쪽 변은 표준화 되겠지? 그러면은 얘가 1768에서 1640을 빼면 128이 되니까, 그럼 이 친구는 빼면 일단 128이 될 텐데, 근데 걔를 뭘로 나눠야 되냐면 루트 n분의 400으로 나눠야 되거든? 근데 루트 n분의 400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곱하기 400분의 루트 n을 하겠다는 뜻이고, 그럼 요것이 누구보다 0.9 이상이 되는 확률을 지금부터 계산해보고 싶은 거야. 괜찮겠냐? 얘네 봐봐. 야, 일단 부등호지만 등식으로 볼게. 얘보다 클 확률이 0.9면 이거 양수야 음수야? 근데 봐봐. 얘보다 작을 확률이 지금 현재 0.9 이상이야. 그 이 값은 양수겠죠? 양수겠죠? 자, 평균 기준으로, 자, 평균인 0을 기준으로 음수보다 작을 확률은 확률이 0.5보다 작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보다 작을 확률이 0.9보다 크다는 건 상당히 오른쪽에 치우쳐 있을 것이고, 자, 요것이 0.1이고, 자, 요것이 0.4가 되는, 자, 물어볼게. 처음 나오는 거야? 이 네모는요. 자, 일단 0.4의 넓이가 나오기 위해선 얘가 1.28인데 1.28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돼? 1.28의 오른쪽에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돼? 이 네모가? 오른쪽에 있어야 돼? 네모가 여기 있어야 얘보다 작을 확률이 0.9보다 커지겠죠. 만약 0.9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네모가 1.28에 왼쪽에 있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표준화하신 다음에 대소 관계는 한 번 정도 비교해 주셔야 돼. 됐어? 자, 그래서 128 곱하기 400분의 루트 n이 누구보다 1.28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 128 나눠주시고 약분하고 계산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n값이 16보다 크거나 같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됐나요? 자, 128이 약분이 되기 때문에 넘겨주시면 n값은 16 이상이 돼야 된다라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표본 평균한 얘기고, 이제 공식 써가지고, 자, 모평균의 추정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 야, 이거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개념이 사실은 좀 많은 단어니라 이것도 지나가면 다 까먹어. 그러니까 오늘 꼭 숙제해. 다음 주 오기 전에 미리 숙제해. 숙제 검사 할 거야. 다음 주 일요일 날 책 가져오세요. 확통책. 선생님 깜빡했어요. 그럼 집에 갔다 오라 할 거야. 어서 수작이야, 그제? 집에 갔다 올 거니까 숙제 반드시 해오십니다. 자, 10번 문제 볼게요. 아니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갖고 오라고 할 거야. 그럼 니네 이제 털리는 거죠. 책 안 갖고 갔는데, 숙제를 보니까 숙제도 안 해갖고. 근데 니는 이제 엄마한테 탈탈탈 털리는 거죠. 너 이러려고 내가 학원을 보냈냐 그러면서. 자, 이제 시작할게. 자, 여기에 사실은 이걸 보고 신뢰도나 신뢰 구간을 보고 니네가 얘를 확인해서 K값을 확인하셔야 돼. 근데 봐봐. 저 말의 의미는 Z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크거나 같은 요 확률이 얼마냐면 0.99라는 걸 얘기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아까 왜 공식 유도하는 과정의 마지막 줄이 뭐였어? 마이너스 K하고 K 사이였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 식을 보고 니네가 뭘 판단하셔야 되냐면, 얘가 바로 신뢰도고 얘가 바로 신뢰도고, 자, 요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K값이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야. 자, 신뢰 구간의 공식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자, 내가 힘들게 구한 X바
내가 힘들게 구한 X바를 기준으로 뭔가를 빼고 자 똑같은 양을 더해서 모평균을 추정할 텐데 신뢰도에 따라 달라지는 그때그때 K값 달라지고 여긴 뭐가 온다?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된다. 솔직히 이제 요거만 설명하고 오늘 수업을 끝내도 돼요. 왜냐면 다 이거 쓰면 끝나거든. 그럼 하나씩 지금부터 채워나가 보도록 할게. 자 일단은 신뢰도를 결정짓는 상수 K는요 3이라고 우리가 결정이 됐고 자 3이라고 결정이 됐고 자 표준 편차가 1시간인 정기분포를 따른다 했으니까 표준 편차 1 대입해 주시고 자 표준 편차 1 대입해 주시고 자 내가 여기서 144개를 채취했다고 했으니까 루트 n 대신에 뭐 집어넣으시고 12 집어넣어 주시고 140개 뽑았다니까 자 12 집어넣어 주시고 자 평균이 얼마 나왔다? 100시간 나왔다 했으니까 자 요 친구에 8을 집어넣은 산수 계산만 해주면 되는 형태가 나와버리는 거야. 자 근데 왼쪽 끝하고 오른쪽 끝 중에 당연히 덧셈이니까 오른쪽을 계산하는 게 편해요. 계산해 볼게. 야 12분의 4면 얼마입니까? 0.5죠? 0.25 4분의 100에다 0.25를 더한 오른쪽 끝이 100.25가 나오는 뭐 이거밖에 없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하게 된다. 주관식으로 나올 때 내가 많이 봤는데 100에서 0.25 빼는데 계산 실수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본 적이 많아요. 에이 선생님 어떻게 100에서 0.25를 빼는 걸 틀립니까? 조심하시고 계산할 때 뺄셈 할 때 진짜 주의해줘야 돼. 어처구니 없는 걸로 감점 당했고 오는 친구도 진짜 많아요. 선생님처럼 감점 당한 친구 많으니까. 자 실험 나는 안 그랬어. 자 어느 공장 근로자 중간에 100명을 이미 추출하여 조사했더니 평균이 200만 원의 표준편차 50만 원의 정균표를 따르게 됐고 이 회사 전체 근로자의 월급을 평균 월급을 신뢰도 알파로 추정했더니 신뢰 구간이 다음과 같이 형성이 되었다. 그럼 과연 A값은 얼마가 되냐를 물어보는 문제. 자 신뢰도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는 거냐면 여기 봐. 아까는 마이너스 K부터 K까지 확률인데 이 표는 항상 왼쪽 끝이 0이 되기 때문에 내가 신뢰도를 반으로 이렇게 접게 돼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는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해야지만 뭐가 되냐면 신뢰도가 되고 자 여기에 있는 요 값들이 바로 뭐가 되냐 K가 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신뢰도 자 우리가 마이너스 K부터 K까지면 그 넓이자 확률을 바로 신뢰도로 쓰면 되는데 얘는 그를 반으로 접어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넓이에 2배를 해줘야 내가 원래 제시했던 신뢰도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곱하기 2배를 해야지만 신뢰도가 나오게 된다. 요것이 바로 내가 원하는 K값이 되는 거고 그 커트라인. 자 그래서 오른쪽 것만 볼게요. 오른쪽 것만 볼게요. 여기만 봅니다. 자 요거 원래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냐면 209.4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냐면 내가 구한 X바에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더해서 사실은 나와야 되는 건데 내가 지금 얘네들의 평균을 조사했더니 200만 원이 나왔대. 이거 표본 평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조사를 했어. 100명을 뽑아가지고 조사를 했어. 근데 걔네들의 평균이 지금 현재 200만 원 나왔다 했으니까 그 얘가 200이 되는 거고 K는 잘 모르겠고 자 100명을 뽑았다 했으니까 이건 10이 되는 거고 표준 편차가 지금 현재 50만 원이랬으니까 50이 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셔야 되거든. 자 그럼 얘랑 나눠줘. 그 얼마니? 9.4가 K 곱하기 5가 되고 그래서 K 값이 얼마다? 1점 도와주세요. 1점 얼마입니까? 88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네요. 그죠? 5.4를 5로 나누니까 사실 컨닝했습니다. 미안합니다. 1로 시작한 게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컨닝했어요. 1로 시작한 게 이거밖에 없잖아. 1.88. 자, 그래서 9.4를 5로 나누면 1.88. 자, K값이 1.88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궁금한 신뢰도는 바로 0.47의 2배인 0.94가 신뢰도. 퍼센트로 치면 94%다라고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죠. 숙제 꼭 해라. 자, 12번입니다. 자,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볼까?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독서량. 걔를 확률 변수 X라 할 텐데 일단 모표준 편차가 5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근데 그중에 N명을 뽑아 조사한 결과의 평균 요 132는 자 X바가 13.2가 나왔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전체 1인당 연간 독서량의 평균을 신뢰도로 추정했더니 이렇게 됐다면 과연 N값은 과연 얼마가 돼야 도대체 몇 명 뽑았냐를 물어보는 문제라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잠깐 마지막 봐. 절대값이죠. 자, 절대값은 마이너스 2.58부터 2.58까지 계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바로 신뢰도로 볼 수 있고 요거를 바로 뭐로? K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58부터 2.58까지 제시를 해줘야 99%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거는 실내 길이 공식 쓰는 게 그냥 나을 것 같아. 자, 이 문제 푸는데 사실은 13.2는요. 전혀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 했어. 자, 오른쪽 봐봐. 네모에서 동그라미를 더하고 네모에서 동그라미 빼니까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뭐다? 이 동그라미야. 네가 더하고 빼는 거에 2배를 해주시면 되는 거야. 그럼 네가 더하고 빼는 놈의 2배가 이것이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인데 자,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봅시다. 자, 얘에서 얘를 빼보세요. 얼마입니까? 도와주세요. 얼마입니까? 빼주시면 자, 1. 얼마야? 자, 12.34 빼니까 자, 아무도 얘기를 안 해. 12. 얼마? 12. 빼니까 1. 얼마야? 7이? 1.72? 오케이, 1.72. 자, 1.72라고 하는 실내 구간의 길이가 나왔고 그래서 2 곱하기 K는 2.58이고 미지수는 모르겠고 근데 표준 편차는 5라고 했고 근데 그거 넘겨주시고 양변 100 곱한 다음에 제곱해 주시면 내가 원하는 표본의 크기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내의 기용식이 사실은 이런 어떤 표본 평균을 몰라도 우리가 좀 미지수 해결하는데 좀 수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 공식은 이렇게 기억해 두길 바란다. 한 3개 남았냐? 4개 남았냐? 4개? 13번.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몸무게는 표준 편차가 10kg인 정균포를 따랐는데 우리나라 고등학생 중 100명을 주사해서 예를 했을 때 실내도 이거에 대한 실내 구간의 길이를 직접적으로 계산하래. 이 문제가 원하는 게 실내 구간의 길이인 L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계산하라는데 자, 마지막에 딱 보시면 또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곱하기 1을 해야 이것이 바로 K가 되겠구나. 근데 솔직히 이제 이게 봐봐. 야, 여러 개 주어지면 선택을 해야 돼. 그잖아. 신뢰도가 지금 현재 몇 %는 99%라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2배에서 0.9대 이게 여러 개면 찾아야 되는데 솔직히 표가 아니라 그냥 꼴랑 딱 주어지면 그냥 바로 이거 K 아니면 어차피 못 푸니까 그냥 K 쓰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일단 의미상은 기억해야 된다. 곱하기를 해야 자, 신뢰도가 되게 되더라. 자,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K 2.58 곱하기 몇 명 뽑았는데 몇 명 뽑았어? 100명 뽑았어? 그럼 밑에 10이 되고 표준 편차는 얼마인데? 표준 편차 10이고 끝났어요. 이런 겁니다. 이 단원이. 그러나 물론 이제 이런 공식이 유도되는 과정을 니네가 오늘 처음 배운 거라 뭐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지라도 하여튼 이 단원은 자, 선생님가 정리했던 거 표본 평균의 평균분산 달라진다는 사실과 자, 추정 공식만 니네가 기억해 두시면 공식에 그냥 집어넣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다. 근데 공식의 유도 과정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역연산이랬지? 확률을 구하는 역연산, 표준화하는 역연산을 진행해 주시면 우리가 원했던 공식 X바를 기준으로 똑같은 걸 적어 뺀다. 이 공식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다음 문제를 해결해 볼게. 15번.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가 3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도대체 몇 개를 뽑아야 되느냐. 자, 가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여기를 보면 요거를 K를 사용하라는 얘기고, 그죠? 요거 신뢰도가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친구는 신뢰도로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갈게. 표준 편차가 4인 모집단에서 신뢰도를 추정을 하는데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가 3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자, 적어도 몇 개의 표본을 조사해야 되냐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 자, 여기 잠깐 볼게. 야,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면 이게 누가 큰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m 빼기 x바에 대한 절대값이 3분의 1 이하가 될 자, 요렇게 되기 위해선 과연 적어도 몇 개의 표본을 조사를 해야 되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사실은 잠깐만. 표준 편차가 4인. 어떻게 설명해야 이게 좀 이게 자연스러울 텐데.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해, 근데 사실. 진짜야? 표현이 좀 이상한 문제야. 표현이 좀 이상한. 자, 표준 편차가 4인 모집단의 정규분을 수정을 한다. 그래서 얘의 차이가 3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적어도 몇 개가 돼야 되느냐? 99%로. 자, 볼게. 야, 실내 구간의 길이 공식이 사실은 이제 어디서 유도가 되게 된 거냐면 여기서 유도가 된 거예요. 자, x바에서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모평균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이제 뭐냐면 x바에다가 더하기 자,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는 자, 우리가 이제 모평균 추정 공식에 유도가 됐고 그래서 여기서 뭘 먼저 했냐? x바를 먼저 제거를 했어요. x바를 제거했어요. 그 여기가 n 빼기 x바가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식과 이 식의 지금 현재 부호는 같지만 부호는 반대지만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이 부등식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n 빼기 x 바가 누구보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루트 n분의 시그마죠. 자,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다라고 식을 이렇게 유도할 수 있거든. 그런데 너와 모평균과 표본균의 차이가 3분의 1 이하가 되게 되려면 자, 이 친구가 3분의 1 이하가 되면 되지 않습니까? 자, 요것이 될 수 있는 최대값이 얘거든. 근데 우리 왜 이건 아직 우리 미분할 때 안 설명했구나. 야, 우리 중에 가장 큰 애가 키가 제일 큰 애가 누군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180보다 작으면 우린 다 180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것이 모평균과 표본균의 차이가 될 수 있는 최대값일 텐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모평균과 표본균의 차이가 3분의 1보다 작고 싶은데 자,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이의 최대값이 3분의 1보다 작으면 얘는 자연스럽게 3분의 1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는 지금 요 부등식을 해결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K는 3을 쓰라 했고 표본 개수는 잘 모르겠고 표준 편차는 4라고 했는데 그 값이 3분의 1 이하. 자, 그럼 요거 넘어가고 요거 넘어가면 루트 n이 9, 4, 36이 되게 되고 그래서 36의 제곱 36의 제곱해 주시면 n값은 최소한 36의 제곱보다는 더 많은 개수를 뽑아 주셔야 된다. 뭐 얼마인지 몰라요. 뭐 이거 아니면 이걸 텐데 그죠? 근데 저거는 36의 제곱인 마지막에 1의 달 숫자에 맞지 않으니까 정답은 1296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자, 마지막 문제 하고 이 정도는 끝내줘도 되잖아. 안 돼? 그럼 좀 남아서 뭐 질문 할 텐데 넘어갈게. 농담을 했는데 재미가 없어요. 야,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추정을 했단 말이야. 자, 그 표본 평균을 x바라 했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을 가려달라. 자, 기억 맞나요? x바의 평균은 m이고 x바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되는 거 맞죠? 오늘 우리가 배운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 볼 수 있는 거고. 야, 신뢰도가 일정할 때 표본의 크기가 작을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길어진다. 맞을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인 것 같아? 들어보면 그냥 이게 거짓인 것 같아? 여기 잠깐 봐봐. 야,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것이 2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돼서 곱해주시면 L 곱하기 루트 n이 2k 곱하기 시그마가 돼서 원래 등식에서 같은 쪽에 있는 친구들은 서로 반비례한다고 얘기를 하고 반대쪽에 있는 애들을 뭐냐면 정비례한다고 얘기를 하죠. 알잖아. y는 ax에서 왜 x하고 y가 정비례고. 기억나지? 자,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뭐냐면 신뢰도가 일정. 자, 신뢰도에 해당하는 k값을 고정시켜 놓고 표본의 크기가 작아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정이 이제 오른쪽이 고정된 상황에서. 이해돼? 이건 상수고. 자, 오른쪽이 고정된 상황에서 표본 개수가 작아지게 되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커질 수밖에 없다. 식으로 그냥 외우세요. 야, 근데 이게 의미상 그래. 야, 내가 봐봐. 애들을 적게 뽑아. 그럼 그 정보가 사실은 조금 약간 빈약한 정보이기 때문에 일정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선 신뢰 구간의 길이를 크게 잡아야 돼. 근데 내가 샘플을 많이 뽑았어. 그럼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럼 똑같은 신뢰도를 확보할 때 조금의 신뢰 구간의 길이만으로도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국어적인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이 식으로 정비례, 반비례 관계에 대한 식으로 항상 이해를 해주길 바란다. 자, 갑니다. 동일한 표본을 사용할 때 신뢰도 95%인 신뢰 구간은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포함하게 된다. 그럴까요? 자, 95%의 신뢰 구간이 포함이 되는 거죠. 거꾸로. 자, 그냥 95%의 신뢰 구간이 예를 들어 모평균을 기준으로 이만큼을 더하고 뺐다면 근데 내가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을 설정하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넓은 이런 신뢰 구간을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95%의 신뢰 구간은 99%의 신뢰 구간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하죠. 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에 포함된다. 포함 관계가 서로 바뀌게 되겠죠. 되겠니? 자, 요렇게 계산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자, 메리 추석. 자꾸 추석이래지. 메리 설날.